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재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일단 2021년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56.7%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한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하실지 모르지만 이 56.7%에는 불에 태운 게 포함됩니다. 이상하죠? 소각시킨 게 포함돼요. 그냥 소각할 때 이 플라스틱이 잘 타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에너지를 얻거든요. 이걸 물을 끓이거나 난방을 할 수 있어요. 전기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 기준으로는 소각은 재활용이 아니에요. 재활용이란 것은 플라스틱을 다시 다른 플라스틱의 형태로 바꾸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죠. 이게 유럽의 기준인데요. 유럽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16.4%입니다. 여러분이 버린 플라스틱 가운데 한 16% 정도만 다시 플라스틱이 되고요. 나머지 한 35%는 태우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어딘가 버려져 있는 거죠. 땅에 파묻히거나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16.4%인 거에 비해서 유럽은 40.6%니까 우리는 유럽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고 조금만 재활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플라스틱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플라스틱의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흔히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봤던 어떤 책에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리사이클, 사이클은 돌리는 거고 리는 다시 돌린다는 건데 리사이클이라는 용어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다운사이클.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때 그 플라스틱의 성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종이로 폐지를 모아서 종이를 다시 만드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는 하얀 종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약간 색깔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플라스틱을 정말 재활용하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이 재활용 그 쓰레기를 버릴 때 깨끗한 플라스틱을 따로 버리셔야 되고요. 이미 많이 오염된 플라스틱은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트병이 가장 그나마 깨끗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페트병을 아예 따로 모아서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리사이클에 가까운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냥 막 갖다 버린 플라스틱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다운사이클, 한번 사용할까 말까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음식을 담는 데 쓸 수가 없고요. 다른 데에만 쓸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나마도 성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한두 번 쓰면 그냥 갖다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진짜 재활용하기도 쉽진 않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실제 유럽에서는 수많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을 자기 나라에서 하지 않고요.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드는 겁니다. 석유화학공업이죠. 근데 석유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다가 플라스틱을 막 쓰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부유한 나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그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로 그렇게 플라스틱을 이제 수입해 주던 나라에서 이 플라스틱을 수입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플라스틱을 재활용했을 때 완전히 원래의 특성을 회복할 수 없고 다운사이클이 되고요. 다운사이클 몇 번 하고 나면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려진 플라스틱이 이게 썩지 않고 땅속에 어딘가 있거나 매립한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분해가 될 텐데 물론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근데 수백 년 동안 지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 이 플라스틱이 계속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것이 땅에 있다가 또는 땅을 들추거나 만약 공기에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여기저기 퍼지면서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플라스틱이 대규모로 쓰이기 시작한 게 1950년대 정도니까 지금 플라스틱이 탄생한 지 한 75년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한 300~400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미 그들은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새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물들의 몸을 보면은 그 안에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땅속에도 있고요. 그 식물이 흡수할 수도 있고 어류가 먹을 수도 있고요.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은 계속 분해가 될 것이고 그 더 심각한 상황은 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초창기에 조금 사용하고 있었던 플라스틱이 분해된 걸 보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던 1990년대, 2000년대의 플라스틱들은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50년, 100년 뒤에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때 여러분들 너무 겁을 주고 싶진 않아요. 아직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요. 지금 단계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고 일부 생명체에서 나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들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이게 뭐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할 뿐이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만약 좋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금속으로 된 쓰레기는 자석으로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작게 부서져도. 녹가루 같은 것들은 철가루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같이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우리 머리카락 굵게로 작게 만들어진 그렇게 땅에 다 퍼져 있는, 공기에 퍼져 있는 그 거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제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고요. 물론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겠지만 너무 늦은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원래 중국이 폐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 자기네 나라 안에 그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중국이 수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게 되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17년 중국은 더 이상 폐플라스틱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중국에 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줄줄이 폐플라스틱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18년에 플라스틱 대란이 좀 일어나요. 모든 나라들이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다른 나라에 보냄으로써 해결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이제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의 재앙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플라스틱은 여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나쁜 건 분명하고 잘 썩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잖아요. 근데 기후위기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죠. 여러분 아마 그동안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은 그 다른 동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요. 기후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항상 따져보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항상 미묘한 부분이 플라스틱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되게 작은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를 드는 건 좋은데 텀블러 하나 만들 에너지, 텀블러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비닐봉투를 드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슷한 문제가 원자력 발전에도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발생 방법이기 때문에 원전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좋은 에너지원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들은 각각의 그 자신의 또 단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은 제가 오늘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그 자신의 고유한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걸 정리해보면 플라스틱은 현재 너무나 많이 이미 만들어졌고요. 플라스틱 자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이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분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생물학적인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가 그런 플라스틱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킬지도 모르고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양이 이미 지구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을 없애면 좋겠지만 재활용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물론 언젠가는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조건에서 그런 플라스틱이 개발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개발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일단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의 거의 탑에 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플라스틱 비닐봉지라도 재활용하면 즉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 번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이 왜 필요할까?
거기에 플라스틱 재질이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플라스틱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이 보기도 좋고 가볍고 깨끗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만약에 이렇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면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내가 반드시 플라스틱을 써야 되나? 그냥 도시락을 싸서 사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굳이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걸 내가 가져다가 먹어야 되나? 건강도 좋으니까 굳이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나? 가서 먹지 뭐.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나가서 먹는다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큰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원자 모형 기억나시나요? 원자 모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 앞에 있는 이 카메라 장비가 몽땅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모니터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조금 더 줄임으로써 나중에 생길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때 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것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특성을 좋게 만들고 더 잘 분해하게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그쪽으로 더 많은 돈이 가서 연구비가 가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만약에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좀 비싼 값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그런 플라스틱을 사준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본 여러 가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저도 공부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것은 생각보다 제가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조금씩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좀 막아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